안녕하세요. 성전무입니다. 오늘은 엘리지앙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이 사용했던 대성하우징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게 되어서 화장실 공사가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자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오래된 카운터 소변기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탁기, 볼품없는 막거울, 그리고 유행 지난 양변기와 타일이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카운터 세면기와 타일이 있었고요. 최근에 거울과 양변기를 교체하긴 했지만 남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타일 위에 타일을 덧붙이는 덧방 시공이 아닌 전체 철거 후 시공을 하기 위해 타일까지 모두 철거를 한 상태로 남자 화장실의 기존 배관은 그대로 놓되 세탁기가 있던 자리에 소변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기존에 걸레를 빨던 소재를 재사용할 계획이라 뼈대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남자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전체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수 작업 전에 필요한 타일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 실측을 진행하였고, 누수 방지를 위해 방수 작업을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날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하우징에서는 우리 집 욕실을 미리 볼 수 있는 3D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엘리지앙 베이커리 카페 화장실도 리모델링에 들어갈 제품을 선정한 후 3D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공사 후 화장실의 모습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방수 작업 후 양생 작업은 한파로 인해서 넉넉히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화장실에 사용된 타일은 모두 스페인 포세린 타일로 사용된 자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졸리컷 작업이 필요한 타일은 옥상에 적재해 두었고요. 넷째 날에는 벽 타일을 시작으로 타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부자재는 에폭시와 드라이픽스 2를 섞어서 사용하였고요. 벽바닥 모두 불필요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평탄 클립을 사용하였습니다. 작업 인원은 4명이 총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타일 시공까지 끝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사 4일차입니다. 내일은 타일 세면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맞춰 제작한 타일 세면기 프레임입니다. 제작한 프레임을 수평 확인해주면서 벽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남자 화장실은 문을 열었을 때 세면대 모서리가 위험하게 나와 있어서 끝부분을 면처리해 사면이 아닌 오면으로 만들어 시공했습니다. 자, 이제 줄리컷 과정입니다. 줄리컷은 시공자의 역량에 따라 퀄리티가 천차만별로 나오는데 그라인더 날로 끝을 얇고 일정하게 갈아주어야 타일과 타일이 맞닿는 부분이 투박하지 않고 퀄리티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일을 정교하게 면처리했다면 샌딩 작업으로 거친 면을 매끈하게 갈아주면 됩니다. 정말 깔끔하죠? 자, 이제 커팅이 끝났으면 타일을 프레임에 붙이면 됩니다.
보통 에폭시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는데요. 에폭시는 양생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실리콘을 같이 사용해서 작업해 줍니다. 테이핑 작업으로 한 번 더 고정하고 하루 동안 양생 시간을 가집니다. 졸리컷 작업이 끝난 상태까지 한번 보실까요? 돔천정 설치를 위해 매입 등이 설치될 부분을 타공해 줍니다. 남녀 화장실 모두 3개씩 설치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사 7일차입니다. 공사 8일차 도기까지 시공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도기부터 거울, 수전, 액세서리까지 시공을 하고 나니 정말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창문이 없어서 환풍기를 양변기가 위치해 있는 곳과 세면대가 있는 곳에 2개를 설치해 환기가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이아몬드 샌딩 패드입니다. 먼저 다이아몬드 패드로 날카로운 시공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줍니다. 줄눈 작업 전 주변부에 테이핑 작업을 해줍니다. 주제와 경화제, 색상제를 섞어서 줄눈제를 제조하는데요. 저희는 에폭시 줄눈을 사용하였는데 요즘 캐라폭시 줄눈에 대한 문의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에폭시는 영상처럼 색상을 직접 만들 수 있어 타일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줄눈을 삽입할 수 있지만 캐라폭시는 색상이 한정적이라 원하는 색상을 낼 수 없고 시공이 까다롭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화제까지 섞은 줄눈을 발라줄 텐데요. 나중에 샌딩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줄눈이 살짝 튀어나오게 작업했습니다. 양생이 다 되면 다이아몬드 패드로 두툼하게 넣었던 줄눈을 갈아내 줍니다. 마무리로 고운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어주면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8일 동안 진행된 화장실 리모델링 시공 과정이었는데요. 전후를 비교해보면 같은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화장실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협소한 크기의 상가 화장실 혹은 일반 가정집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때 소비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몰라서 시공을 시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소재 싱크 부스와 맞춤형 타일 세면대가 이에 해당하는데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먼저 보통 상가 화장실은 소재 싱크를 사용해서 걸레를 빠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저희 화장실은 보시다시피 공간이 넓지 않고 고객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청결하지 않은 곳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업계 최초로 소재 싱크가 아닌 소재 싱크 부스를 제작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도어도 양문형으로 제작을 했고요. 유리도 투명 유리가 아닌 불투명 유리를 시공해서 안에 어떤 비품이 있던 밖에서 노출이 되지 않아 보다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성화워징이 유행을 선도했던 세라믹 타일 세면대를 기억하시나요? 이번 화장실에도 타일 세면대를 시공했는데 기존의 기성으로 나오는 타일 세면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 부분을 면 처리하기 전에 세면대가 사각형이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도 넓은 편이 아닌데 공간이 더 협소해 보이고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 출입이 불편하다던가 모서리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벽에서 이 문까지의 폭에 맞춰서 세면대를 제작하면 또 너무 폭이 좁아서 모양이 안 나와서 저희는 기존 방식대로 세면대를 넓게 제작하고 모서리를 면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세면대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이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가져다주고 동선 및 활동 공간까지 확보해 실용성과 디자인 두 가지를 챙긴 인테리어로 완성했습니다. 이상 두 화장실 모두 공간이 협소한 화장실이라는 공간 제약을 두고 소재 싱크 부스를 설치한 여자 화장실을 상가 화장실로 예를 들고 맞춤형 타일 세면대를 제작한 남자 화장실을 일반 가정집 화장실로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았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